다리 힘을 키우고 싶은 어르신이라면 매일 잠들기 전 꼭 챙겨야 할 3가지 비타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설명을 믿어왔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잠자기 전 다리 힘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3가지 비타민이 조용히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고 값도 싸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광고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는 분명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60세 이후 낙상 위험이 3배로 증가하고 근육 회복이 37% 느려지며 다리에 쥐가 날 확률도 42%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가장 효과적인 비타민을 소개해드립니다. 근력을 31%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복용하는 어르신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다리, 즉 몸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회복되지 않고 신경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비타민을 잠들기 전에 섭취한 어르신들이 며칠 만에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다리 통증이 줄어들며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충격적인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잠자기 전 복용해야 할 3가지 비타민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실제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설명란에는 해당 참고 문헌 링크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현재 어느 지역에 계신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매일 복용 중인 비타민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모든 댓글에 맞춤형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연령과 생활습관, 그리고 다리 건강에 진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리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비타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 영양소,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놀랍게도 이 B12는 다리의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걸음을 가능하게 하며 밤사이 근육이 회복되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B12 수치가 떨어지면 다리 근육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뇌와 다리 사이의 소통 체계까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비타민 B12는 마치 신경과 근육을 연결해주는 전선 역할을 하며 이 회로가 끊기면 다리는 점점 힘을 잃고 중심을 잃고 결국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60세를 넘기면 음식에서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위에서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서 단백질에서 B12를 분리해내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고기나 생선 달걀을 자주 드셔도 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B1T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가 낮거나 경계선 수준의 B2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핍은 아주 서서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이어서 종아리가 뻣뻣해지며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때 무릎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라너 라는 보호막은 B-D가 있어야 제대로 생성되고 유지되는데 B10B가 부족하면 이 수초가 약해지고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발을 끌게 되며 밤에 쥐가 나거나
다리가 떨리는 등의 증상이 반복됩니다. 이 증상들은 초기 파킨슨병이나 당뇨성 신경병증과 매우 흡사합니다. 2017년에 발표된 국내 신경학회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25,500명을 대상으로 추적한 결과 BEB 수치가 낮은 사람은 낙상 확률이 60% 높고 보행장애를 겪을 확률이 거의 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밤에 회복됩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다리 신경을 복구하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며 근육 신호 체계를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때 BEP가 부족하면 신경은 복구되지 못하고 계속 손상된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BHB를 섭취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때 BHB는 혈류를 따라 온몸으로 퍼지며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카페인처럼 각성시키는 자극 없이 오히려 뇌의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부 고령자는 밤에 BEP를 복용하면서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BHD가 가장 좋을까요? 모든 BHD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메틸코발라민 형태가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혀 밑에서 녹이는 설화정입니다. 이 방식은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정제나 멀티비타민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복용 후 얼마나 빨리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10일에서 2주 사이에 근육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신경 반응 속도가 빨라지며 다리 근육이 보다 강하게 수축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실제 임상 사례에서도 매일 BHB를 복용한 결과 혼자서는 10분도 걷지 못하던 70대 어르신이 6주 만에 완전히 보행 능력을 회복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영양학적 회복의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 다리가 자주 뻣뻣하거나 저리고 느리며 밤에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잃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BLB 수치를 점검하고 보완해보세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신경 회복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약해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뗄 때입니다. 다리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비타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 영양소 바로 비타민 B2입니다. 놀랍게도 이 B2는 다리의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걸음을 가능하게 하며 밤사이 근육이 회복되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B2 수치가 떨어지면 다리 근육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뇌와 다리 사이의 소통 체계까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비타민 B2는 마치 신경과 근육을 연결해주는 전선 역할을 하며 이 회로가 끊기면 다리는 점점 힘을 잃고 중심을 잃고 결국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60세를 넘기면 음식에서 비길비를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위에서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서 단백질에서 B를 분리해내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고기나 생선 달걀을 자주 드셔도 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B7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낮거나 경계선 수준의 BGB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핍은 아주 서서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이어서 종아리가 뻣뻣해지며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때 무릎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라는 보호막은 B10D가 있어야 제대로 생성되고 유지되는데 B12가 부족하면 이 수초가 약해지고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발을 끌게 되며 밤에 쥐가 나거나 다리가 떨리는 등의 증상이 반복됩니다. 이 증상들은 초기 파킨슨병이나 당뇨성 신경병증과 매우 흡사합니다. 2017년에 발표된 국내 신경학회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25,500명을 대상으로 추적한 결과 B12 수치가 낮은 사람은 낙상 확률이 60% 높고 보행장애를 겪을 확률이 거의 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밤에 회복됩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다리, 신경을 복구하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며 근육 신호 체계를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때 B12가 부족하면 신경은 복구되지 못하고 계속 손상된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B12를 섭취해 취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때 B12는 혈류를 따라 온몸으로 퍼지며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카페인처럼 각성시키는 자극 없이 오히려 뇌의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부 고령자는 밤에 B12를 복용하면서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B1D가 가장 좋을까요? 모든 B1D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메틸코발라민 형태가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혀 밑에서 녹이는 설화정입니다. 이 방식은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정제나 멀티비타민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복용 후 얼마나 빨리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10일에서 2주 사이에 근육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신경 반응 속도가 빨라지며 다리 근육이 보다 강하게 수축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실제 임상 사례에서도 매일 B12를 복용한 결과 혼자서는 10분도 걷지 못하던 70대 어르신이 6주 만에 완전히 보행 능력을 회복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영양학적 회복의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 다리가 자주 뻣뻣하거나 저리고 느리며 밤에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잃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B12 수치를 점검하고 보완해보세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신경 회복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약해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뗄 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타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양소는 잠들기 전 단 2주만 꾸준히 복용해도 다리 근력 저하를 눈에 띄게 개선하고 실제 근육 생성까지 도와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비타민 D3입니다. 아마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D3, 즉 흔히 말하는 햇빛 비타민을 단순히 뼈 건강에만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이 비타민은 다리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대인 수면 중 회복창을 놓치면 복구 기회를 흘려보내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D3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이 D3 결핍 상태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국내 보건 자료에 따르면 70% 이상이 D3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상태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매우 분명합니다.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낙상 사고가 증가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D3 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D3는 단순히 칼슘을 조절하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손상된 근육 섬유를 재건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합성 과정에 직접 관여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이 기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일상적으로 걷거나 활동했을 뿐인데도 다음날 아침에 다리가 뻐근하고 회복이 더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복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이 현상은 다리부터 시작되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눈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아도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더 힘들고 계단 오르기가 오래 걸리며 오래 서 있지 못하게 되면서 생활 방향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2070년 서울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D3 수치가 낮았던 고령자들이 밤에 D3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3개월 만에 낙상 확률이 34% 줄고 다리 근력은 19%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D3는 단순한 뼈 비타민이 아니라 근육 내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수용체들은 깊은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D3는 근육 내 미세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혹시 밤만 되면 종아리에 열감이 있거나 허벅지 깊숙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만성 미세염증일 가능성이 높으며 D3가 이러한 반응을 조절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2년 고련영양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D3 결핍이 있는 어르신은 밤에 다리 통증이 2배 이상 증가하고 근육 재생 속도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6주간 매일 밤에 D3를 복용한 그룹은 걷는 속도, 균형 감각 통증 수치에서 모두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D3를 아예 안 먹거나 아침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은 신체, 회복 주기와 맞춰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운동할 때 근육이 자라는 게 아니라 잠잘 때 근육이 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D3 없이는 그 회복 회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햇빛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동일한 햇볕 노출에도 D3 생성량이 무려 75%나 줄어듭니다. 즉, 매일 외출해도 체내에 필요한 D3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보충제를 통한 섭취가 필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매일 밤 2초 IU 정도의 D3를 섭취해야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용량은 혈중 수치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며 반드시 D2가 아닌 D3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보카도 한 조각, 아몬드 우유 한 모금 등 가벼운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D3는 숙면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야간 다리 경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다리가 자주 뻣뻣하고 운동을 해도 회복이 느리며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몸은 마침내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타민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영양소들보다도 훨씬 강력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비타민입니다. 근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70세 이후에도 콜라겐 회복을 돕고 잃어버린 근육 기억을 다시 깨우며 수년간 누적된 근육 손실까지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영양소,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단연 1위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처럼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K2는 정작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나 KR과 혼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K2는 시금치나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혈액 응고용 비타민 KR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K2는 노화로 인해 손실되는 뼈와 근육 기능을 복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 중인 60세 이상 분들 중에 다리에 자주 힘이 빠지고 무릎이 덜컥 꺾이거나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늘어진 고무줄처럼 느껴지는 증상이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은 바로 K2 결핍일 수 있습니다. K2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칼슘을 올바른 경로로 안내하는 교통정리자라는 점입니다. 혈관, 관절, 연조직 등에 엉뚱하게 쌓이려는 칼슘을 뼈로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만약 K2가 부족하면 칼슘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해 혈관은 좁아지고 관절엔 뻣뻣함이 생기며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K2 결핍이 있는 고령자들에게는 딱딱하고 아픈 다리와 약해진 뼈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K2는 칼슘 조절만이 아니라 근육재생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국내 노인영양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논문에 따르면 8주간 K2를 매일 섭취한 고령자 그룹에서 대퇴사두근의 힘이 21% 증가했고 서 있는 자세의 균형감은 3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 보충의 효과가 아니라 실제 근육을 다시 작동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특히 수면 중에 복용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뼈와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대가 바로 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K2는 앞서 소개한 비타민 D3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D3가 혈류에 칼슘을 전달하면 K2는 그 칼슘이 혈관이나 관절이 아닌 뼈로 이동하도록 정확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K2 없이 D3만 복용할 경우 오히려 관절 통증이나 관절 강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D3만 따로 복용하면서도 여전히 무릎이 아프거나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대부분 K2가 누락되어 있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K2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육 내 당대사를 촉진하고 뼈 형성을 돕는 단백질인 오스터칼신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이는 특히 혈액순환이 떨어지거나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실제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K를 섭취한 고령자들이 혈당 조절 기능이 개선되었고 매일 걷기 테스트에서 다리 지구력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K2는 밤에 복용했을 때 근육 내 글리코겐을 더 잘 보충하도록 도와주어 다음날 아침에 다리가 덜 피곤하고 더 가볍게 느껴졌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적인 식단에서 K2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K2는 오래 숙성된 치즈, 특정 육류 발효식품인 나토 등에 소량 들어있으나 대부분의 한국인의 식단에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MK7이라는 형태의 K2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MK7은 체내에서 오래 머무르며 더 지속적인 효과를 주고 D3와 함께 작용할 때 가장 강력한 회복 효과를 보입니다. K2를 수면 전에 복용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복구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양소는 디스미의 효과를 진정으로 끌어내는 열쇠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계단 오르기가 전보다 힘들어지고 무릎이나 종아리에 예전엔 없던 통증이 생겼으며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다리 힘이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바로 이 단 하나의 비타민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 비타민을 일상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형태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함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B12부터 시작하세요. 위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음식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알약 형태보다는 혀 밑에 녹여 먹는 설화정 형태의 메틸코발라민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식은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효과가 빠릅니다. 복용 시점은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 혹은 취침 30분 전에 공복에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음식물이 흡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칫솔 옆에 B12를 두거나 잠자기 알람과 함께 복용 시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하루 1000마이크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셔도 무방하며 몇 주 동안 에너지 변화와 수면의 질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 D3입니다. 선택하실 때는 젤 형태나 캡슐 형태로 된 제품을 고르시고 2000 IU 이상의 함량을 권장드립니다. D3는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자연 생성되던 성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성 능력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보충이 필수입니다. D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밤에 복용하실 때는 치즈 한 조각이나 아몬드 버터 한 스푼 혹은 견과류 몇 알 같은 소량의 지방이 포함된 간단한 간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취침 직전의 과식은 흡수를 방해하고 수면에도 좋지 않으니 가볍게 드시고 복용은 잠들기 20-30분 전에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BAB와 함께 동시에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병을 침대 옆이나 밤마다 차를 드시는 컵 옆에 두는 식으로 습관화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은 비타민 K2입니다. 복용량은 100, 200 마이크로그램이 적당하며 MKCL 형태로 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흡수력과 지속시간 면에서 훨씬 우수합니다. K2는 D3와 궁합이 뛰어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함께 복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밤 동안 근육과 뼈가 회복되는 시간을 노려 두 비타민이 동시에 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꼭 식사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소량의 지방이 있는 간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만약 칼슘제를 따로 복용하고 계시거나 칼슘이 풍부한 식단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 K2는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제대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약을 따로 복용 중이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 후 각 비타민과 약물 간격을 최소 1시간 이상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가지 비타민을 쉽게 관리하고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침대 머리맡에 작은 트레이 하나를 마련해 보세요. 그 위에 비타민 3병과 물 1컵 원하신다면 수면 전 차 1잔이나 간단한 메모장도 함께 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습관화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하루 이틀 만에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면 서서히 무너졌던 회복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다리 근육도 다시 제 기능을 찾게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밤 30분 전 먼저 B12를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세요. 이어서 간단한 간식과 함께 D3와 K를 함께 복용하세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밤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은 마침내 기다려왔던 회복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제거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밤마다 비스비는 혀 밑에 D3와 K2는 간단한 간식과 함께 드시는 루틴이 자리를 잡았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셔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들이 아무리 뛰어난 역할을 하더라도 하루의 생활 리듬 중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바꾸면 흡수율은 더 높아지고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지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리의 힘이 훨씬 더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가지 일상 습관은 약을 늘리거나 운동 루틴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몸속 회복작용을 조용히 가속시키는 비밀 병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의도적으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느껴야만 물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때가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며 근육세포가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섭취하더라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빛을 띠는 신경의 D3는 근육의 K2는 칼슘에 각각 영향을 주지만 물이 부족하면 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밤마다 다리가 둔하고 욱신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숨은 탈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탈수 상태만으로도 다이 지구력이 14% 감소하고 밤사이 근육 회복이 수시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 방법은 한 번에 많은 물을 들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90분마다 물 한 잔씩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맛이 밋밋해서 싫으시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를 띄워 마셔보세요. 단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물이지만 밤의 비타민과 함께 작용하면 다리 회복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의 내용과 타이밍입니다. 밤늦게 드시는 무거운 식사, 특히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이 많은 식단은 회복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밤새 근육을 복구하는 대신 소화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 7시 이후에 밥빵, 과일, 디저트 등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식사를 하면 다리 근육에 미세한 염증이 증가하고 D3와 KU의 흡수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국내 임상영양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밤 7시 이후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 고령자는 야간 근육 경직 발생률이 2배, 영양소 흡수 효율은 38%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한 줌 정도의 데친 채소나 샐러드면 충분합니다. 이 식사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비타민 복용 시 위장에 부담이 없고 회복 과정도 차분하게 작동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식사 조절만으로도 밤새 다리 통증이 줄고 수면의 질도 함께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다리 움직이기 루틴입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가벼운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몇 분만 다리를 사용해도 BLT D3K2가 근육 조직으로 더 잘 전달되면서 다음날 아침에 뻣뻣함이 줄고 근육 반응 속도가 올라갑니다. 간단하게 시작해보세요. 잠자기 직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회, 발목 돌리기 몇 번 또는 서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동작을 10회 반복해보세요. 이 마이크로 움직임은 신경계에 다리가 살아있고 회복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1년 노인재활연구소에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취침 전 5분간
다리를 가볍게 움직인 고령자 그룹은 하체 혈류가 22% 증가했고 불과 열흘 만에 쥐나 경직이 감소하며 균형감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기구나 운동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자벽 또는 침대 끝만 있으면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분, 보충 저녁 식단, 잠전 다리 움직임은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지만 매일 밤 BBD3, K2를 함께 복용할 때 회복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로 측정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바로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다리 힘 그리고 움직임의 주도권을 되찾아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오늘 밤 아주 조용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리치료도 아니고 힘든 근력 운동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리를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단 3가지의 열쇠, 바로 조용히 부족해져가는 3가지 비타민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2, 신경을 회복시키고 다리와 뇌 사이의 연결을 되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3, 근육 생성을 도우며 만성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K2, 칼슘을 정확한 곳으로 유도하고 근육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며 오랜 세월 서서히 약해진 다리 근육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많은 약이나 소문만, 무성한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이며 이 비타민들이야말로 그 회복을 위한 올바른 도구가 되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이 3가지 비타민 중 하나라도 밤에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리는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에도 단단히 설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밤이 찾아오고 세상이 조용해질 무렵, 오늘은 잠자기 전 정향차가 건강에 어떤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그 변화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자연의 힘을 활용한 건강 솔루션을 소개하는 저희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정향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 건강을 도우며 숙면까지 유도하는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정향을 물에 우리고 밤에 마시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밤 시간에 정향차를 마시는 것이 왜 몸에 좋은지,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안내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건강 정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설명일 뿐이며 전문 의료인의 진료나 조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점, 숙면 유도.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것이 일상이 되셨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깊은 잠을 자는 방법을 찾지 못해 지치셨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우리 몸에 부드럽게 작용하면서도 숙면을 유도해주는 간단한 자연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정향차입니다. 최근 서울의학저널에 발표된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정향을, 우린 물을 마시면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향에는 유제놀과 베타아로필레인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뇌의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긴장을 완화시키며 불안을 가라앉히고 몸이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정향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밤새 건강한 수면 리듬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잠재워줍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하루의 끝에서 따뜻한 정향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지친 밤을 평온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뒤척이는 불면과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점, 소화 기능 개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늘 더부룩하고 불편하셨나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향신료인 정향은 단순히 향을 더하는 재료를 넘어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력을 높여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실제로 2011년 대한영양식품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정향이 설사나 식중독을 유발하는 해로운 균주들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유해균의 성장을 막아줌으로써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유지하고 소화장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향의 풍부한 유제놀은 소화효소 분비를 자극하는데 2013년 영양생화학 저널에 따르면 정향 추출물이 아밀라아제나 리파아제와 같은 주요 소화효소의 활성을 높여 식품의 분해와 흡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팽망함이나 속쓰림, 소화불량과 같은 일상적인 불편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기 전 습관처럼 정향차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이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장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몸이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점, 한겸 효과 상상해 보세요. 따뜻하고 향긋한 정향차 한 잔이 저녁 시간에 소소한 의식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작고 확실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단순한 향신료로 알려진 정향에는 유제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유제놀은 한겸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2년 한국면역독성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주요 효소인 사이클로옥시게나아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정향차 한 잔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슈퍼파워가 염증 반응의 흐름을 차단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과 재생의 시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정향차를 마시는 것은 그런 회복 과정을 한층 더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유제놀은 스트레스로 긴장된 조직을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면역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통증이 줄어들고 몸의 기본 회복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침을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건 단지 운이 아니라 매일 저녁에 사소한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정향차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고 실천 가능한 한 걸음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 따스한 한 잔이 내일의 나에게 위안과 회복이라는 선물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점, 혈당 조절.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확실한 건강 도구를 건네줍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겸손한 향신료 정향입니다. 물에 우리고 저녁에 마시는 이 습관이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비결은 정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페놀, 화합물들에 있습니다. 특히 유제놀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원활해지면 혈당 수치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향에는 니가린이라는 주목할 만한 물질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작용이 일상적인 혈당 관리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9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이 휴식 상태에 들어가는 저녁 시간대에 정향차를 마셨을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정향차는 이러한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혈당 조절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시는 정향차 한 잔이 혈당 관리를 위한 노력에 부담 없는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을 돕는 보안 정보일 뿐이며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 늘 깨어 있으면서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이어가 보세요. 몸은 반드시 그 노력을 알아차리고 응답할 것입니다. 5번째 이점, 항산화 효과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평범해 보이는 정향차 한 잔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요. 자연은 정말로 섬세한 약사입니다. 주방에 익숙히 놓여있는 향긋한 정향에서 우리는 놀라운 회복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향을 우리면 조용하지만 강력한 수호자가 탄생합니다. 그 속엔 비타민C, 비타민 E, 유제놀, 플라보노이드, 갈산 등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2019년 기능식품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이 성분들이 노화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해산소를 무력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활성산소는 말하자면 파티에 난입한 불청객처럼 조용히 우리 몸을 교란시키는 존재인데요. 정향차는 밤사이 그들을 쫓아내는 든든한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몸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놓치기 쉬운 세포 재생의 시간이 밤에 활성화되는데, 이때 정향차의 항산화 성분들이 조용히 작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2022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회복 상태일 때 항산화 작용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매일 밤 마시는 정향차 한 잔은 내 몸속 청소부를 호출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몸아 이제 쉬어. 그동안은 내가 지켜줄게. 다음에 정향차를 천천히 마실 때는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라 내 안의 작은 영웅들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회복의 바다입니다. 6번째 이점, 간 건강 개선.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시는 정향차 한 잔이 조용히 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작고 강한 향신료는 항산화 한 겸, 그리고 간 보호 작용을 동시에 갖춘 유제놀 덕분에 간 건강을 위한 은근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은 몸속 독소를 거르는 필터와도 같은 장기인데요. 시간이 지나며 이 필터에 부담이 쌓이면 점점 손상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정향차가 등장합니다. 유제놀은 우리 몸의 자연 해독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간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질과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간은 본연의 해독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향 추출물이 실제로 간세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6년 발표된 국내 식품기능 연구에 따르면 정향 성분이 손상된 간 조직을 복구하고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자기 전 마시는 정향차 한 잔은 단지 따뜻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지쳐 있었던 간에게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해주는 다정한 동반자입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해독을 돕고 피로한 장기를 위로하며 다시
활력을 찾아주는 그 조용한 회복의 순간을 위해 오늘도 잔을 들어보세요. 당신의 간이 고마워할 그 한 잔, 진심으로 건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7번째 이점, 호흡기. 건강 하루를 마무리하며 정향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작은 습관이 폐 건강을 돕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향에는 유제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들은 강한 한겸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함께 보여줍니다. 저녁 시간 정향을 우린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이 성분들이 기도점막에 작용하여 자극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숨쉬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효과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2021년 한국민속약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정향의 주요 성분인 유제놀은 기침을 줄이고 기도를 확장시키는 작용을 통해 폐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플라보노이드는 두 번째 방어선처럼 작용하여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연약한 폐 조직을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학회 지엣 어도 이 항산화 성분들이 폐 세포 손상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한 잔의 차가 폐 기능을 회복시키고 호흡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오늘 밤부터라도 정향차를 따뜻하게 마셔보세요. 숨쉬는 것이 가벼워지는 그 작은 변화가 매일을 조금씩 더 편안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늘 그렇듯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작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8번째 이점, 심혈관 건강 정향차는 단지 숨결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을 위한 조용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한국기능경향식품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정향 추출물이 강력한 항산화 및 한겸작용을 동시에 보이며 심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심혈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기에 정향차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발표된 전통보안의학회지 연구에서는 정향 추출물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완시키는 작용, 즉 혈관 확장 효과를 보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고혈압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정향차가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분명 존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처방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마시는 따뜻한 정향차 한 잔으로 내 심장을 돌보는 이 조용한 실천. 건강은 항상 이런 소박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9번째 이점, 구강 건강 정향차는 단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를 넘어서 입안을 지켜주는 전통적인 비밀 병기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향긋한 정향 봉고리로 만든 물은 강력한 항균 작용과 한겸 효과로 다양한 구강 관리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기 전 정향차로 가볍게 입안을 헹구는 습관은 치아와 잇몸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해로운 구강 세균을 억제해준다는 점입니다. 2019년 현대치과임 상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정향 오일은 충치의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인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를 비롯한 다양한 구강 내 세균에 대해 뚜렷한 항균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정향차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도 탁월합니다. 2017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정향 추출물이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치은염과 같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 전 정향차로 입안을 부드럽게 헹구는 이 간단한 루틴 하나가 구강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더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밤부터 정향차를 활용한 입안 관리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10번째 이점, 뼈 건강 강화. 정향차가 입안뿐 아니라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과학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마시는 정향차 한 잔은 뼈를 더욱 튼튼하게 지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한국기능의학식품학회 이에 실린 연구에서는 유제놀과 플라보노이드 등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정향 추출물이 뼈의 무기질 밀도를 높이고 골 손실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정향차 속 주요 성분들이 뼈 속에서 일어나는 리모델링, 즉 재형성과 흡수의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는 자극을 받아 활발히 작용하고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은 완화되어 뼈의 밀도와 강도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이런 생리적 균형은 중장년 이후 뼈를 탄탄하게 지키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2021년 식품과학기술학회지에 발표된 동물 실험에서도 정향차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뼈의 밀도와 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자기 전 정향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작고 단순한 습관이 뼈 건강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시는 따뜻한 정향차 한 잔이 몸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뼈의 작지만 꾸준한 응원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뼈 건강을 위한 이 조용한 선택이 오늘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11번째 이점, 항균 효과. 정향차는 단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료, 그 이상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세균들로부터 우리 몸을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국내 식품과학연구지에 발표된 실험에 따르면 정향 추출물은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 상구균처럼 우리 몸에 흔히 감염을 일으키는 다양한 세균들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향에 다량 함유된 유제놀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균의 세포막을 손상시켜 내부 물질이 유출되도록 만들고 결국 세균의 생존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작용 원리는 실험실에서 관찰된 정향의 광범위한 항균 효과를 잘 설명해 줍니다. 매일 밤 따뜻하게 정향차를 마시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또 하나의 방어선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의 효과나 안전성 적정 복용량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향차는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보호책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이 자연의 지혜를 오늘 밤 당신의 루틴에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12번째 이점, 피부 건강 정향차는 입속이나 몸속 세균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피부에도 은근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향긋하게 우러난 정향채는 항산화 작용과 항균 작용이 동시에 담겨 있어 붉음이나 부기 같은 피부 고민을 완화하고 피부톤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18년 발표된 약용식물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정향 속 유제놀은 피부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으며 각종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 한국화장품과학연구지에 서도 정향차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비타민C와 망간 같은 미량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의 탄력과 밀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향차는 겉으로는 소박하지만 속으로는 피부 속부터 차곡차곡 젊음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정향차 한 잔으로 몸속과 피부 모두에게 작은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보세요. 거울 속의 당신이 조금 더 환하게 웃게 될지도 모릅니다. 13번째 이점, 체중 조절. 몇 킬로그램만이라도 체중을 줄이고 싶은데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마시는 정향차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국내 기능식품 영양학회지에서는 8주간 매일 밤 정향차를 마신 실험 참가자들이 체중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원리는 여러 가지인데 무엇보다 정향 속 유제놀이라는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이 칼로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향차가 식욕을 억제하는 데에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군것질이나 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발표된 식품화학 논문에서는 정향의 항산화 작용이 산화, 스트레스와 저등급 염증을 완화해준다고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는 체중 증가와 비만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요인이죠. 결국 정향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몸속 환경을 체중 감량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조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향차는 체중 감량을 위한 단독 해결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실천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매일 밤 따뜻한 정향차 한 잔을 더해보세요. 큰 노력 없이도 체중 관리에 부드럽게 힘을 보태주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14번째 이점, 항암보호 정향차 한 잔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과학은 그 가능성을 조용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향에는 유제놀이라는 강력한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항산화와 항염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세포 내 산화 손상과 만성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12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유제놀이 암세포의 형성과 진행을 유발하는 주요 경로인 활성산소와 염증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정향차는 우리 몸속 환경을 암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언제 마시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식품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정향차를 밤에 마시는 것이 체내 자연 해독 주기와 일치하여 독소나 발암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밤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과 정비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정향차가 함께 작용하면 몸속 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의 루틴에 정향차 한 잔을 더하는 것은 우리의 방어력을 키우는 아주 단순하고도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기존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몸을 위한 작은 보호막 하나를 추가하고 싶다면 오늘 밤 정향차로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15번째 이점, 남성 기능 개선 정향차가 혈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효과가 남성 기능 개선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아직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식품과학기술학회지에 2021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향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작용을 통해 혈류를 촉진시키고
전신 순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곧 발기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제놀은 체내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음경 조직 내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류를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발기력의 강도와 지속시간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향차를 매일 밤에 습관으로 삼는 것은 특별한 약이나 처방 없이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방법으로 남성 건강을 위한 혈류 개선을 도모하는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잊고 지냈던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따뜻한 정향차 한 잔이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정향차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물 2컵과 정향 열매, 4알에서 5알 정도입니다. 작고 깊은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인 뒤 정향을 넣고 불을 줄여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은근히 끓여주면 됩니다. 이때 정향 속의 유효 성분이 천천히 우러나오면서 물빛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불을 끈 뒤에는 뚜껑을 덮고 자연스럽게 식혀주세요. 완전히 식은 후에는 깨끗한 유리병이나 용기에 따라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기 전에 한 잔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온도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향이 너무 진하게 느껴지신다면 꿀 한 작은술을 섞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하루에 2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향은 강력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적은 양으로 몸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목표는 늘 같았습니다. 자연이 주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의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정향차를 직접 끓여보시겠어요? 아니면 이미 정향차의 오랜 팬이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함께 공감하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매 순간이 배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 전까지 늘 건강히 지내시고 새로운 것들을 함께 발견해 나가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